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혜원 파워토의 퀵스타트 저자 박혜원입니다. 오늘은 Part 5 간단한 문법도 설명 영상인데요. 유니트 8부터 유니트 10까지 우리가 보면 뭐 전치사, 접속사, 관계대명사, 명사절 막 약간 또 토할 듯이 비교, 구문 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방대함을 제가 절대 이 영상에 다 드릴 수 없는 건 알고 계시죠? 워낙에 내용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중요한지만 포인트를 좀 잡아 드릴 거고요. 유니트 8에서 전치사, 접속사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거의 100% 암기의 영역이에요. 이해가요. 고작 이거예요. 단어를 이어주거나 그냥 뭐 문장은 아닌데 깔짝깔짝 어휘들을 이어줘요. 사이에서요. 그럼 전치사예요. 품사의 의미가요. 근데 단어랑 문장을 이어줘요. 주어 동사가 갖춰진 걸 하나의 문장이라고 했을 때 두 문장을 이어준 건 아닌데 문장 하나는 온전하게 있는데 거기에 쓰잘데기 없이 명사가 하나가 남아서 방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어주는 것도 전치사예요. 근데 주어 동사가 있는 거 두 바퀴를 이어주는 건 접속사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해는 여기까지인데 암기를 안 하면 감별이 안 돼요. 뭐가 전치사고 뭐가 접속사고 막 배는 게 없어 우리가. 그래서 이건 무조건적인 암기의 영역이에요 사실. 그런데 전치사 접속사 문제는 토익에 무조건 출제가 돼요. 무조건. 여러 문제가 아니라 단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해석의 중간중간 계속 걸림돌이 될 것이고 전치사는 뜻이 없이 막 그냥 냅다 붙는 depend on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접속사 전치사 구별 문제는 단 한두 개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아주 중요해요. 예시를 보시면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얼렁은 따로 혼자도 쓸 수 있고 다른 애랑 이렇게 놀 수도 있어요. 근데 노는 애가 거의 with래요. with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얼렁은 혼자 쓰면 대자연하고도 잘 어울려요. Along the riverside, 강가를 쭉 따라서 Along the beach, 해변가 따라 쭉 Along the highway, 고속도로 따라 쭉 막 이래요. 근데 along with로 새롭게 얘가 탄생하잖아요. 뭐 중복은 아니고 한 몸으로 다시 꼭 이렇게 나오면 곁들여서 함께 이런 의미가 돼요. 거기서 along은 별로 뜻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resume가 뭐죠? 이력서. cover letter는 뒤에 명사 덩어리예요. 자소서, 자기소개서. 그럼 단어 사이에 중복을 막고 아니 그냥 붙으면 복합명사, 고객 만족처럼 아무나 해. 그래서 너희들끼리 붙어있으면 중복되니까 저리 가. 내가 사이를 이어줄게. 자, 이거는 전치사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게요. 근데 이거 보세요. 주어, I, failed, 실패했어. 속상해. 뭐를? exam을. 주어, 동사, 목적어가 떠버렸어요. 완벽한 문장이죠. 근데 이 완벽한 문장 앞에 쓸데기 없이 나의 노력들이 혼자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 실패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씁쓸하니. 근데 이렇게 문장과 단어를 이어주는 것도 전치사였기 때문에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despite도 전치사 작용을 했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I 주어 have 가지고 있어. 엄청나게 많은 할 일이 있어. 문장. 나는 can't attend 참석을 못해 이 세미나를. 문장. 주어 동사 두 바퀴 끄는 거 보여요. 그래서 요 놈은 접속사예요. 그래서 단어 사이에는 전치사가 우세했고 문장이 있더라도 한 문장이라서 단어가 혼자 표류하고 동동 떠다니면 전치사였고 주어 동사 이게 보이니까 접속사가 되는 거예요. because가 접속사인 걸 외워야 되는 거죠. 전치사는 근데 암기를 안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depend on 이라고 하는 자동사 기억나요? 여기서 on이 뭔 의미가 있어요? 얘가요. 그냥 depend가 자동사라서 나 혼자 안 돼. 나 구려. 나 타동사처럼 목적을 끌고 싶은데 나 안 되잖아. 나 빨리 너 이러면 전치사 네? 이라고 들어가는 거. 여기서 on은 위에라고 해석이 안 되죠. 그리고 전치사가 왜 무서우냐면 명사만 이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동사 뒤에 전치사로 들러붙었을 때 얘 하나로 인해서 뜻이 바뀌어요. 똑같이 look인데 look at은 쥐가 눈으로 보는 거고 look for은 어딨지? 이러고 찾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미쳐버리겠는 대목이야. 그래서 전치사는 뜻이 없이 파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in 하면 보통 어떤 뜻이 떠올라요? 어디 안에라고 공간 냄새가 훅 맡아져요. 근데 공간이 아니라도 in 5 days 하고 놀아나면 in 5 days는 5일 내에
5일 후에 뉘앙스에 따라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에요. 그게 in이 장소만 끄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첫 번째 뜻 그대로만 때리는다고 정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암기가 매우 필요한 영역이에요. 자, 그리고 방금 이제 전치사랑 접속사는 알려드렸고 접속사에 약간 짝퉁. 그러나 지가 그래봤자 부사. 이런 걸 접속 부사라 그러거든요. 지 접속사이고 싶어. 근데 지는 한납 부사. 이런 애들도 외워놓으셔야 돼요. 자, 이거 세 개를 보세요. 완전히 동의어예요. despite도 뭐뭐에도 불구하고 although나 even though도 뭐뭐에도 불구하고고 nevertheless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얘랑 비슷한 거 제가 하나 더 여기다 써드릴게요. 뜻이 똑같은 거요. 자, notwithstanding 이라는 아주 기하학적으로 이상이 생긴 애도 있어. 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근데 despite는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얜 전치사로 태어난 애예요. 단어 연결하고 although나 even though는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동사 두 바퀴 낀 걸 소화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nevertheless는 전치사도 아니고 접속사도 아니야. 표류 중이야. 그래서 나도 문장 앞에 나올 거야. 접속사처럼. 그래봤자 제약이 있어. 그래서 자기 몸 앞에 컴마가 붙어야 문장 앞에 나올 수 있고 접속사랑은 다르게 좀 제한을 받는 애가 접속사 흉내를 내고 싶은 부사. 이렇게 돼요. 사실 nevertheless는 그냥 부사로도 써요. 그리고 notwithstanding은 뭐뭐에도 불구하고인데 주로 100%가 아니라도 웬만해서는 주로 전치사 스멜이 좀 있어요. 그래서 despite하고 비슷하게 놓을 수 있죠. 근데 얘도 완벽한 문장을 끊는 애가 전혀 아니에요. 교육의 품사로 구별되는 문제마저 해석을 하시면 시간 낭비가 되는 거예요. 얘들이 보기에 같이 나왔다고 쳐보세요. 그럼 이게 해석으로 뭔 차이가 있어요? 암기가 필요해요. 자, 여기 171페이지의 문제인데요. 사실 전치사 접속사 중에 접속사를 활용한 뭐 생략 구문이네 뭐네 온갖 헷갈리는 게 있어도요. 가장 중요한 건 품사 구별을 명확히 하게끔 딱딱딱 외워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액츄얼 테스트인데 여기 16번이라고 써진 걸 제가 지금 발췌했거든요. 잘 보세요. A system breakdown. 보이시죠? down이라고 하는 거 아래로란 뜻이 있잖아요. 근데 put down your pen. 펜 내려놔. 이렇게 띄어쓰기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 turn이라고 하는 애도 down하고 붙여서 쓰면 turn down 그러면 거절하다의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 띄어쓰기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띄어쓰기가 안 되고 down이 붙어 있는 것들은 동사가 아닐 확률이 훨씬 높아요, 여러분. 실제로 breakdown은 고장 난 거예요. 망가짐. 근데 시스템 망가짐 이거 자체가 명사 덩어리인 거예요. 더군다나 100%의 문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시스템이 만약에 주어였어요. 그럼 복수예요, 단수예요? 단수죠. 그러면 만약에 얘가 동사였다면 기억나세요, 여러분? he like가 아니고 he likes였잖아요. 그래서 얘가 동사였다면 s로 스펠링이 끝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앞에가 단수 주어였다면. 그래서 이건 그냥 시스템 고장이라는 하나의 덩어리예요. 그럼 우리 은행에서라는 찌끄레미가 남아있어. 근데 어쩌고 이거 컴마. 자, 이거 문장이에요? 아니죠. 근데 여기는 문장이에요. will be suspended는 중단될 것이다 라고 해석할 거예요. 근데 will be가 있으니까 주어 동사란 말이야. 근데 주어 동사가 두 번 나온 건 또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문장 앞에 쓸데없이 표류하고 있는 명사를 이어줄 애가 필요하겠죠. 그럼 이거 무슨 자리예요? 전치사 자리예요. 근데 전치사를 넣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딴 식으로 생겨서 대시 붙은 애들은 접속사에 가깝지 전치사 되는데 무슨 that 이러진 않아요. 다만 despite that 이런 식으로 despite라는 전치사하고 this that 할 때 dash이 붙어서 나오면 얘는 이례적으로 문장을 그냥은 끌지 못하고 컴마가 붙고 문장이 나오는 용례도 있으나 웬만해서는 무슨 that 이러면 접속사의 피가 많이 흘러요. provided that은 that 이하가 제공된 이란 뜻이 아니고 that 이하라는 전제 조건이라면 if하고 비슷해요. 알 바는 아니에요. 왜? 얜 주어 동사를 두 바퀴를 끌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in other words는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 이런 뜻이에요. For instance는 여러분 요게 더 익숙할지도 몰라. For example 들어보셨죠? 개뿔 부사야. 얘들이 부사예요, 여러분. 전치사가 아니에요. 전치사로 끝나는 대표적인 애가 of거든요. 근데 얘들은 전치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되게 잘해봤자 얘들은 접속 부사처럼 흉내내면서 컴마라는 제약을 받고 바로 주어 동사가 나왔을 확률이 높거든요. 결국에 문제의 정답은 해석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얘가 정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워놔야 이렇게 대입이 되는 거예요. In the event of는 행사란 뜻이 아니고요. 받아들여야 돼요. In case of의 동의어로 뭐뭐일 경우에라고 해석이 돼요.
그렇게 품사가 갈라지는 어휘가 나오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전치사 접속사를 냅다 모든 걸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 해석으로만 하려면 밑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품사 정리도 잘 되셔야겠죠. 유니트 9의 관계대명사 명사절 접속사가 매우 난이도가 까다롭게 느껴지실 거예요. 배신감도 느껴지고요. 똑같은 WH인데 어떨 경우에는 얘가 관계대명사, 어떨 때는 접속사, 난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받아요. 그런데 관계대명사하고 명사절 접속사에 대해서 크게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접속사 품종이에요. 전치사에 가까운 건 전혀 아니고요. 접속사 품종이에요. 고로 동사 2개, 두 문장을 갖고 놀 수 있는 놈들인 건 맞아요. 그런데 접속사 중에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이런 식의 provided that이라든지 뭐 because라든지 이런 접속사들처럼 독립성이 강해서 드레싱처럼 뿌려주면서 그냥 두 문장 앞에서 사이를 이어주는 짓만 하는 게 아니라 얘들은 뭔가 부족한 걸 메꿀 수가 있는, 뭔가 부족한 걸 지가 메꾸면서 문장을 이어주는 그런 약간 이런 영향이 있는데요. 관계대명사는 자신의 앞에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명사절 접속사는 자신의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재, 없어서 지가 그 없는 명사를 메꿔주면서 문장을 이어주는 개념이에요. 그게 관계대명사로 쓰였을 때는 지 앞에 명사를 부연 설명했다면 명사절 접속사는 아우 내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명사가 없냐 왜. 너 왜 명사 안 데리고 나왔어. 아, 너 아쉬운 김에 급한 김에 내가 끄는 문장을 네 명사 빠진 거 메꾸듯이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를 육하원칙이라고 우리 알고 있는 WH들이 같이 해먹어요. 자 보면 I have a friend 명사 있죠. 근데 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선생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에 친구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한 거예요. 여기서 who는 관계대명사예요. 근데 이거 보세요. I don't know 모르겠어. 이 제출 파일을 누가 제출했는지를 모르겠어. 자 여기서 끊어서 보면 who 앞에 know는 명사예요 동사예요? 동사죠. 근데 know는 충분히 타동사가 가능해서 뭐를 know하는지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는 주로 명사가 해야 되는데 명사 없는 거야. know가 be known 이라는 pp를 붙여서 지문을 수동태로 BPP로 정갈하게 하지도 않은 없어. 이게 능동태를 쫙 뿌리고 나왔는데 뭐를 know하는지 없는 거야. 급하니까 삐뽀 이러면서 who 이하가 아유 내가 끈 문장 자체를 너의 목적어처럼 바로 붙여서 시작한다. 약간 이런 느낌. 결국에 who가 주격이라는 거는 잘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거치면서. 근데 너무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관계대명사, 사람 선행사, 사람이 앞에 있고 이 강박을 부리다 보면 사람이 없을 때도 who가 분명히 나와서 이렇게 메꿔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된다는 걸 잡아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유니트 9의 관계대명사, 명사절 접속사는 여유 있게 여러 번 읽으세요. 여유 있게 여러 번. 꼼꼼하게 여러 번 읽으면서 제가 드리는 예문 같은 거 잘 보시면서 하시다 보면 충분히 괜찮아질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써놨어요. 명사절 접속사 who는 앞에 사람이 없을 수 있고 관계대명사 who는 앞에 사람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된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who는 기본적으로 지가 끄는 두 번째 문장에서도 주어 역할을 또 할 수가 있다 보니 보다시피 who 다음에 is가 바로 끌려 나오고 who 다음에 submitted라는 동사 바로 끌려 나왔어요. who가 관계대명사일 때 간혹 목적격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부분마저 여러분의 책에 써져는 있어요. 그런데 방금 보다시피 이렇게 WH 계열이나 여러 어휘들이 명사절, 관계절을 혼용해서 우리를 되게 토 나오게 할 때가 많고요. 완벽한 이해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한자 장난 아니고 막. 그래서 책을 통해서 일단 굵직한 흐름과 토익 시험에 맞춰서 합시다, 여러분. 압도적인 학습 용례들, 사용 용례들을 공부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that은 명사절, 관계절 다 해먹고 장난 아닌데 얘가 자기 몸 앞에 콤마로 끊기면 별로 좋아하진 않더라. 예를 들어 I think that 이러고 문장을 바로 think 뒤에 목적어로 붙이는 대절도 있고 a book that 이런 식으로 명사를 설명하는 대절도 있으나 요 사이에 이렇게 콤마가 끊기면 얘는 좀 싫어하더라. 얘는 부드럽게 이어지는 걸 좋아하는지 이런 거. 좀 더 대세적인 거. 용어의 집착보다는. 그리고 what은 얘가 괴물인지 the things that의 합성으로 지가 태어나서 자기 몸 안에 명사가 내장돼 있다 보니까 다른 WH들하고 다르게 까칠해가지고 앞에 명사가 존재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구나. 앞에가
사람 명사라서만 what이 틀리는 게 아니라 명사가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하니까 자기 앞에 사물 명사든 뭐든 미세먼지든 나오면 얘는 난리가 나는 거야. 얘는 명사 바로 뒤에 빈칸이라면 조심해야 될 애구나. 특수성이 있구나. 이런 걸 먼저 잡는 거고요. who는 앞에 명사를 넣을 거면 일단 사람이구나. 무조건 사람 명사를 100% 끈다는 게 아니라 앞에 있을 거면 사람이구나. which는 여러 가지 용법의 위치가 있고 뜻없는 위치와 어떠한이란 뜻을 가진 위치랑 난리를 치는데 which 앞에 일단 바로 앞에 명사를 넣으려면 사물 명사구나. 이런 식으로 좀 굵직하게 잡아나가면서 학습을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181페이지에 2번에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잘 보세요. 일단 WH 같은 거가 하나라도 섞여 있잖아요. 토익 문제에. 냈다 깔맞춤 안 돼도 상관없어요. 한 놈이라도 껴있으면 동사 개수를 가장 먼저 신경을 쓰세요. 자, 동사 개수 볼까요? 하나, 요것도 하나. 몇 개예요? 2개요. 2개가 나와 있으면 일단 두 문장을 이어줘야 되는 게 가장 원초적으로 중요해요. 완벽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학자 같은 번뇌는 그 이후예요. 그러면 자, should, few, after, who 중에서 few는 그냥 복수명사 같은 걸 꾸미거나 지가 복수의 물질로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복수명사를 꾸밀 수도 있어요. 거의 없는 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요 놈이 접속사 기능이 1도 없어요. 그러면 동사 2개를 지가 어떻게 끌 거예요? 이거 먼저 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 빼면 after, should, who가 있어요. 근데 should는요. 조동사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should 뒤에 동사 원형. 근데 뭐뭐 했었어야 됐어. 분명히 이랬을 거야. should have pp 라는 말도 안 되는 시제의 구린 짓도 돼. 근데 문제는 should 자체가 동사의 어형이지 접속사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을 만약에 하실 줄 알았다면 아, 내가 여기서 콤마로 끊긴 건도 아닌데 굳이 접속사도 없이 또다시 should have pp 구린데 내가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접속사적 기능을 갖고 있는 건 who하고 after인데 after는 주어 동사 있는 문장을 끌 때 주어 동사에서 동사 2마리가 확실하게 보이면 완벽한 2문장을 취해요. 뜻이 있는 일반적 접속사들은. 그러게 자기 입장에서 그러게 되는 거지. 여기 지가 끼잖아? 그러면 되게 당황해. 나 주어 어딨니? 너 나 주어 어디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근데 who는 부족한 걸 메꿀 때 특히 주어 역할을 지가 메꿀 수도 있으니까 나야. have registered의 주어가 나야 지금 나. 그리고 나 앞에 사람 명사 있지? 여기에 대한 부속 설명이야. 그러니까 정답이 who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동사 개수부터 한 장 세시고 시험장 가시면 동사 2개가 뜨면 넓게 봐서 접속사가 우선 필요한 걸 인지를 하고요. 접속사 가능한 어휘는 많지만 일반 접속사들은 동사를 확실하게 보여줄 거면 지가 주어도 확실하게 넣을 때가 많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should가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접속사 if 뒤에 주어 뒤에 should 동사 원형이라는 문법이 있어요. 여기서 should는 해야만 한다라는 강압적 지령이 아니라 if랑 때깔이 어울리게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추측의 should예요. 근데 if가 숨바꼭질로 가려져서 이제 귀신 들리잖아? 그러면 should가 앞으로 시작할 수는 있어요. 이걸 도치라고 해요. 미리 말씀드리면 should, 주어, 동사 원형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should가 if한테 뭔가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얘가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should가 꼭두각시 놀이를 하면서 문장을 끄는데 if의 잔존감이었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시제가 형성된 동사가 남지 않고 그냥 동사 원형이 생으로 남아요. 어떤 시제가 붙은 동사 말고요. 굳이 복잡한 문법에 대해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나중에 학습하다 보면 그 책이 한 번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후로 가게 됩니다. 5번 한 번 더 해볼게요. 181페이지고요. 여전히 자 동사 개수 세세요. finishes. finish가 원래 마감, 손질, 처리란 뜻의 명사로도 쓰거든요. 근데 명사, 더명사는 좀 구리잖아. 중복되잖아요. 그럼 동사, 요 놈은 뭘까요? 또 동사죠. will receive. 동사 2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까야 되는 거예요. anyone하고 those는 단독으로 혼자서는 동사 2개를 바로 이어줄 수 있는 역량이 아니에요. 공부하다 보면 anyone, who, those, who도 있던데 라고 의심해봤자 who가 혼자서 까이진 않아요. who가 지 혼자 없어지고 동사를 그대로 뺍진 않아요. who is, who are 같은 게 같이 까여야 되거든요. 교육에 혼자서는 동사를 바로 남길 리가 없어요. 그것도 2개를. 그래서 whoever하고 who의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복합관계 대명사, 무슨 명사절 접속사
이럴 때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세 흐름이라는 걸 봐야 돼요. 토익이 어떻게 나오는 게 내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풀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푼 건 아닌 게 된다. 이게 중요한데요. 후에버라고 후가 같이 싸움이 만약에 붙으면 여러분 치석 같은 문법의 용례를 다 검색하려고 하지 마시고 후에버라고 후가 같이 나오잖아. 근데 1바 자리 첫 번째 빈칸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잇몸 만개의 자리잖아. 에버리 이겨요. 이렇게 돼버리면. 후에버라고 후는 후가 첫 빈칸에서 물음표로 끝나는 의문문 Who are you? 이것도 아닌데 얘가 처음부터 나오기엔 조금 무리수가 있어요. 자기 앞에 사람 명사가 있든 아니면 아까 제가 예문 드린 거 I don't know who submitted 의 구조로 동사 뒤에 바로 붙든 확실한 건 처음에 나오는 1바 1등의 자리일 때 제일 앞에 나올 때는 에버리 붙은 후에버리 anyone who를 한 번에 합성한 용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한 주어 명사를 넣어주고 간다는 안정감이 훨씬 더 세요. 그래서 이럴 때는 후에버리 이기는 거죠. 이런 걸 공부할 수 있게끔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읽을 때는 어려우시겠으나 이걸 잘 정리하시면 토익에 나오는 거를 학습을 많이 한 필요한 거는 잘 챙겨가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유닛 10에 가면 비교 도치가 나오거든요. 아까 도치는 제정신 아닌 문장 순서요. 아까 if, 주어 나 이해할 수가 없어. should, 동사 원형에서 if가 정신줄을 나가지고 나 갈 거야 안녕 이러면 얘가 어머 이러고 막 미친 듯이 나가 갑자기. 그러면 should, 주어, 동사 이게 뭐야? 이게 도치예요. 지 멋대로 바뀌는 거죠. 근데 should 혼자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경우는 없고 얘 꼭두각시야. if가 생쇼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if는 should를 앞으로 빼는 도치의 기능이 있다. 이런 거를 도치라 그래요. 결국에 딱 그냥 봤을 때는 이게 정상이야? 싶은 막장의 문장 순서를 만드는 거고요. 근데 도치는 정말 코딱지만한 포션이에요. 도치를 유발하는 건 아주 적은 표현들이고 그 중에서도 토익에 나오는 건 더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비교급, 최상급을 분명히 배우신 이력이 있어요. 근데 너무 학자처럼 가기보다 거기 써져 있는 내용들만 잘 정리하셔도 도움이 돼요. 충분히 토익에 나올 정도는. 근데 비교급 만들 때 주의점만 좀 언급 드릴게요. 톨이 키 큰 거죠. 근데 옆에 있는 애가 키가 더 커. 그러면 더 큰은 영어로 taller. 얘 이뻐, beautiful, 아름다워. 근데 옆에 있는 애가 더 아름다워. 그림이 아주 아름다워. 그럼 more beautiful 이렇게 되거든요. beautiful하고 tall 중에 누가 더 기럭지가 길어요? beautiful. 얘는 그래서 beautifuler 하면은 너무 지저분하거든. 그래서 음절이나 길이가 긴 어휘들은 비교급을 만들 때 er를 붙이지 못할 때 앞에 more이 붙게 되고 more를 붙지 않아도 스스로 er를 붙이면 비교급이 완성되는 것들은 more를 또 필요로 하지 않게 돼요. 결국에 more하고 er 중에 비교급 만들 때 하나만 쓰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more taller 이라는 건 틀린 문법이에요. taller 하나만 쓰는 거죠. 그리고 beautiful이 기럭지가 길어서 미관상 beautifuller도 지저분해서 오류지만 more beautiful은 맞는데 more beautifuller은 더 구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er하고 more를 같이 쓰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비교급 앞에서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들은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익숙한 문법이라도 비교급, 최상급은 특수구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구문이라서 아무나 요놈들을 꾸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서에 더 써놓긴 했지만 even, much, far, still 이런 놈들 있죠. 이런 재질. 얘들이 획일적으로 비교급 앞에서는 훨씬이라고 놀아놔요. 훨씬. 그래서 훨씬 더 큰이라고 얘기하면 요거 두 개 중에 고르잖아요. large가 아니고 larger이니까 비교급 냄새 훅 나잖아요. 아 냅다 이거지.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very larger 안 써요? 예, 안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교 도치 구문에 저랑 같이 여러 컨텐츠를 만드는 전보람 선생님도 작업을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여기 써놓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비교급 강조부사 냅다 외우기. 최상급 만들 때도 똑같이 하세요. 최상급은 1등인데 EST로 끝나잖아요. EST. 근데 tallest가 제일 큰 애거든요. 근데 most tallest는 망해. 그래서 the most는 원래 비교급 more하고 다르게 위에 끝까지 가는 최상급이거든요. 근데 최상급은 관종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1등이라는 걸 되게 강조받고 싶은 나머지 앞에 더가 붙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tall의 최상급은 the tallest. 근데 handsome 너무 기럭지 길어. handsomer, handsomeist 다 발려. 그러니까 the most handsome이 맞고요. the most handsomer도 안 되고 the most handsomeist 이런 것도 없어요. 그죠?
최상급을 꾸미는 어휘도 비교급 꾸미는 어휘처럼 해석 말고 암기가 필요해요. 근데 이게 좀 더 챌린징한 이유는 최상급을 꾸미는 어휘는 우리가 비교급을 꾸미는 어휘만큼 강한 강박을 갖고 외워온 역사와 이래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과 과정을 거치면서 어릴 때부터 배운 거에 비교급이 더 잔상이 강하게 남고 최상급을 꾸미는 표현은 좀 더 공부해야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최상급을 꾸미는 어휘는 이렇게 어휘를 뒤에서 앞으로 꾸미기도 해요. 최상급은 비교급은 보통 even, much, far, still은 이거 어휘 앞에 있잖아요. 비교급 앞에 나오잖아요. 근데 최상급을 꾸미는 것들은 앞에서 뒤로 꾸미는 것도 있고 뒤에 남아서 혹은 문장 끝에 남아서 최상급을 스물스물 냄새를 빼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립이 야 이거 되게 핸드폰 그립감 좋다. 이런 느낌의 그립이거든요. 여기서 그립은 명사처럼 쓰였어요. 그래서 명사 그립을 꾸미는 걸로 회사라는 명사가 아니라 단단한 이란 뜻의 형용사 form. 근데 그 형용사에 드레싱 가루를 쫙 뿌려가지고 가장 단단한 이렇게 두 개 중에 싸움이 붙은 거예요. 최상급하고 비교급도 ER이나 각각 EST가 붙어도 여전히 형용사의 P를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명사를 꾸미려면 품사상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더가 일단 붙은 게 첫 번째 힌트, 두 번째가 요놈. possible이요. 최상급 뒤에 붙잖아요. 그러면 현존하는 가능한 현실 세계에서 1등을 만들어요. 막 수액이 흘러 넘치고 최상급을 되게 강조를 잘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가능한이라고 읽을 때가 아니라 최상급을 강조하는 표현이구나 라는 걸 외워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이거 어때요, 여러분? My the friend. 괜찮은가요? 많이 별로죠? 왜요? my가 결벽증이 있어, 소유격이. my a friend도 안 되고 my the friend도 안 되거든. 다 까이는 거야. 그래서 최상급이라고 했을 때는 더가 무조건 붙는다고 외우시더라도 더가 까이는 경우가 있어요. 최상급 어휘 앞에 결벽증의 최고봉 소유격이 존재한다면 소유격은 더하고 결합이 안 돼서 아무리 최상급이라도 더를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비교 도치에서 이제 도치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정상적이지 못한 변형된 문법 순서예요. 근데 유발자가 엄청나게 극소수기 때문에 이해보단 암기가 돼야 이 얼척없는 구조가 보여요. 나도 그래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그러므로가 아니라 매우가 아니라 도치를 유발하는 부사 so가 있거든요. 나도 me too. 이거 so I am 하고 so am I 중에 요놈이 이겨요. so am I.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게 진짜 토익에 잘 나와요. 이 행사를 위한 스케줄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인데요. The schedule for this event. 이 행사를 위한 스케줄 is attached. 자, 그럼 주어가 누구예요? 스케줄이야. 근데 얘가 뒤에 꺼렁꺼렁 어휘를 붙이고 나오니까 미관상 지저분해. 그러다 보니까 야 됐어. 너 뒤로 가. 이래가지고 괴물처럼 순서가 바뀌면 이렇게 돼. 그러면 얘가 주어인 게 아니에요. 비동사 앞뒤로 대칭이 거꾸로 딱 바뀌어버리는 거야. 딱 반으로 접어서 거꾸로 붙여버린 거지. 근데 이런 건 attached의 독특한 이례적인 정신세계고 so가 나도 이런 식의 맞장구일 때만 하는 짓이에요. 교육에 이런 걸 아무나 멋대로 이유도 없이 갑자기 대칭 바꾸고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도치의 까칠한 것들은 외워두면 나중에 빠르게 풀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걸 안 외우고 문제를 시험장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험장 갔는데 빈칸 is the schedule 이렇게 나온 거야. 그 다음에 보기 A가 attachment로 명사로 끝나고 보기 B가 그냥 attached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막 흥분해가지고 주어 자리네. attachment 이렇게 가버릴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만약에 보기가 나오면 이거 주어 자리지 뒤에가 is가 동사인데 이렇게 낚여버린다고요. 근데 충격적인 사실은 아니 비동사 뒤로 보낸 게 주어인데 내가 왜 또 주어를 넣어?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우리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도치는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attached를 앞으로 빼고 비동사 뒤에 주어를 매복시키는 거는 굉장히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188페이지에 5번을 보시면 vacation package가 되면 여기선 소포 같은 게 아니라 여행 패키지 결합 상품이겠죠. 명사 맞죠? 더하고 명사 사이에 어떤 품사 넣으실 거예요? 형용사 넣을까요? 품사는 일단 맞아야 돼요. 비교급하고 최상급을 암만 공부해도 품사가 어긋나잖아? 뭘 해도 답이 안 돼요. 이거 깔까요? ship는 부사잖아요. 부사가 왜 명사 앞에 나와? 베케이션부터 이미 명사인데.
그리고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cheapen. 이 n으로 끝나는 거요. pp 막 이런 게 아니라 fall의 pp는 fall, pp는 fallen도 존재하지만 en으로 끝나는 거 생각보다 여러분 동사가 엄청 많아요. 근데 동사로 넣지 않니 우리는 동사 넣을 게 아니었고 offers가 동사였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건 A 아니면 D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쪽에 맨 처음에 유닛에 배울 때 this로 끝나는 건 품사를 명사로 공부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빈칸 뒤에 명사 덩어리가 이렇게 풍미장렬로 있는데 거기다 명사를 또 넣고 있는 거거든요. 본의 아니게 품사의 중복을 유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EST로 끝나는 거 최상급인데 형용사 때깔이 유지가 가능하죠. 그래서 정답은 cheapest. 품사를 먼저 봐야 되고요. 더가 붙어서 관종. 1등의 느낌을 강조했을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요놈 어떻게 해요? 요거. available하고 possible은 외우면 이제 드디어 보여요. 보기 중에 최상급이 하나라도 껴있으면 아 이거 뒤에 available possible 끼니까 이거 최상급 겁나 잘 꾸미겠구나 이렇게요. 이런 게 보여야 현존하는 가능한 거에서 가장 저렴한 게 되는 거죠. 자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읽어주지 않아도 스탑하고 확인해 보시고요. 자 하나 더 할까요? 189페이지 19번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완벽하게 문장 구조를 다 슬래시로 끊어가면서 하기보다 빠르게 캐치하면서 힌트 단서를 잡아내야 되는데 빈칸 주변이 결국에는 최상급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토어는 제공한다. 와이드 셀렉션 오브 다양한 선택권이 있는 다양한 하이 퀄리티의 전자 제품들 at the lowest prices. 가격이 준비되어 있다. 강한 거고 가능하다. agreeable. 그러면 동의할 만한 가격, 제일 합의할 만한 가격 이럴 때가 아니라 최상급 주변에 누가 뒤에 붙어서 최상급을 강화했을까? 이 시각으로 보면 바로 C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으로만 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 외우시면 실전의 점수를 갖고 있고 이미 고급의 점수를 갖고 있는 사람에 못지 않거든요. 스피드와 정확도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 주셔야겠습니다. 유닛 8부터 10까지도 되게 중요한 문법이 많기 때문에 지치지 마시고 잘 복습해서 틀린 개수를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화 무료 강의 챕터 부분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